자, 일단 칠판으로 들어와서요. 예,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 이야기를 하고 가죠. 늘 말씀드렸던 건데요. 늘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오늘도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내용으로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이 내용 잠깐 좀 쓸까요? 자, 매도. 예, 매도. 예, 매도가 중요하죠. 매도를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내용으로 함께 할 건데요. 장이 좋든 나쁘든요. 가는 종목은 항상 늘 있기 마련입니다. 예, 장이 좋든 나쁘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자리에 서서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예, 기준이라는 것과 기준과 그리고 원칙이에요. 원칙. 예, 원칙. 예, 기준과 원칙. 기준은 내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요. 이러한 종목. 예,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요, 그죠? 아이들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갈 때 어떤 이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세우잖아요. 야, 너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 그러면 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 뭐 그러잖아요, 그죠? 내 신랑 될 사람은 일단은 뭐 직장이 뚜렷하게 있고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고, 그죠? 그리고 아파트 서울에 한 30평, 32평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그래 자가용도 독일 3사 자동차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시집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걸 기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떤 신부감을 원해? 그랬더니 뭐 키는 어떻게 생겨야 되고, 뭐 돈도 좀 벌어오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장가 안 가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요. 자, 기준이라는 거, 그죠? 기준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필터링을 해서 가장 적합한 종목을 하는 거고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법이에요, 법. 절대로 이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난다. 나는 어쨌든 뭐 처벌받는다, 징역 간다, 이런 생각으로요. 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무려 이 자리에서요. 제가 한 9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짚어가 보고 또 바로 차트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본적 분석.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기술적 분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기술적 분석. 예. 기본적 분석은 장부를 보는 거고, 기술적 분석은 이제 차트를 보는 거예요. 차트. 얘는 차트라고 그러고요. 얘는 장부라고 그래요. 장부. 예, 장부. 예, 차트는 이렇게 보시자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죠? 뭐, 한 달, 두 달 동안 거래량이 없어요. 2만 조, 3만 조, 3만 조, 2만 조, 5만 조, 7만 조, 10만 조, 5만 조, 2만 조 가다가 갑자기, 예, 막 700만 조, 800만 조,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막, 그죠? 어느 날 봤더니 막, 그죠? 막 700억, 800억, 1000억, 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방향이라는 거. 방향과 타점이에요. 타점. 타점. 그런데 방향과 타점인데요. 자, 방향은 언제 트느냐? 타점을 찍고 방향을 틀거든요. 그래서 찍는 타점 그 부분을 제가 포인트 그리고 포크 헌터라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 분석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작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8월이니까 1년 내내 주가가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 종목, 대표적인 종목들도요, 마이너스 한 30%에서 한 40%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코스닥 종목이 작년 7월을 기점으로 정확하게 다 빠졌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죠? 어느 지점에 올라갔다가요, 지금 이 지점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작년 7월, 그리고 올해 7월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되죠. 그죠? 예. 이렇게 빠져서 모든 종목이 다 빠져요. 내 것만 빠져? 아니요. 다 빠져. 네 것도 빠지고, 제 것도 빠지고, 얘 것도 빠지고, 다 빠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이거는 방향이라고 그래요. 방향.
방향 자체가 우하향으로 똑같이 흘러내리는데, 야, 한국만 빠져? 아니, 미국도 빠지고, 일본도 빠지고, 인도도 빠지고, 중국도 빠지고, 일본도 빠지고, 다 빠져. 다 빠져.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에? 야, 전문가 너 때문에, 그런가, 너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방향이 그런 거, 방향.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느 지점의 타점이에요, 타점. 타점을 우리가 잘 보고서 여러분들이 다시 방향이 우하향으로 떨어지면 또 우상향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때,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작년 7월부터 마이너스 30%, 40%씩 빠질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이냐, 어떤 종목들이냐,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이냐, 정상적인 종목이냐,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종목이냐라는 거예요. 예,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라는 거죠. 예, 정상적인 종목은 그냥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여야 돼요. 적자가 아니라.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그죠? 판관비 전체적으로 70%를 차지하는 게 임금이란 말이죠. 임금. 인건비라고요. 그죠? 그걸 제하고 나머지가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상장된 회사가 무슨 2년 연속,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다라고 그러면, 흑자가 아니라 악가지를 기록한다라고 그러면, 그건 비정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부채 비율은 그들이 이미 98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변화를 가져왔죠. 그게 이제 부채 비율이 이제 150% 이하라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 예전에는 IMF 터지기 전에, 그죠? 98년 이전에는요, 기아자동차 다 망했죠. 해태제가 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보도 마찬가지고.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었어요. 1800% 막 이랬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다 그랬어요. 야, 내 돈 갖고 사업하냐? 은행 돈 갖고 사업하지. 네 돈 갖고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150% 이하라는 것은, 이거는 거의 선진국 지수에서나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보율은 제가 이제 1000% 이상이 돼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기에 부합해야 돼요. 부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안정성 지표라는 게 있어요. 안정성 지표. 안정성 지표. 안정성 지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1년 안에 현금화화 할 수 있는 비율이 있고, 두 번째는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빚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안에 현금화화 할 수 있는 돈이 부채 비율보다 2배 이상은 많아야지 이 회사가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대다수 거의 한 80~90%는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도 몰라요. 그냥 정한수 떠놓고 달리매게 빌어봐야 되겠죠. 그죠? 네, 언젠간 가겠지. 2%는 이청춘 이러지 마시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거, 요거 하나 짚어가고 별들에게 별 보러 갑니다. 자, 첫 번째는요, 대주주 지분이라고 있어요. 대주주 지분이 20% 이상이어야 됩니다. 대주주 지분이 20%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그죠? 영업이익이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반드시 흑자야 됩니다. 흑자가 뭔가요? 검정 글씨. 숫자가 검정 글씨로 써 있는 걸 흑자라고 그러고요. 적자는 마이너스 빨갛게 써 있는 걸 적자라고 그래요. 미안해요. 자, 영업이익, 매출액, 그죠? 전체적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매출 총이익에서 그 판관비 뺀 나머지가 영업이익이에요. 이게 반드시 직전 분기보다 몇 퍼센트가 늘었네, 줄었네, 아무 의미 없고요. 그냥 흑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를 뭘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부채 비율. 여러분들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150이라니까. 150% 이하여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인데, 요게 이제 1000%, 요거는 1000%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2013년 때, 2012년 때만 해도 이게 2000% 기준이었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죠? 예, 이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건요. 늘 이야기해줘. 그죠? BPS라고 해요. BPS. 예, BPS.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청산가치라고 그랬어요. 청산가치. BPS 대비 정확하게 2배를 더해라. BPS가 2,000원이에요. 그럼 2배 더하면 4,000원이에요. 4,000원의 목표가는요, 3,750원이에요. BPS가 4,000원이에요. 그럼 2번 더하면 8,000원이니까 목표가는 7,500원이에요. 그리고 또 목표가는 주봉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봉 보는 건 간단해요. 그죠? 3년 주기로 딱 봐가지고요. 직전 고점이 얼마였었는지. 자, 직전 고점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이 고가를 주봉에서 이 윗그림자, 윗꼬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주봉을 이렇게 산을 이뤘을 때 캔들이에요. 주봉에서 캔들의 이 부분, 예, 윗꼬리 지점이 아니라 종가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종가입니다. 예, 종가 부분을 계산했을 때 BPS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목표가를 그렇게 잡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여기까지만 좀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많이 이제 종목들을 소위 이제 보유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물렸다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물렸다는 게 좀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성향이 이제 3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예, 단타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윙이죠. 스윙. 그 다음에 이제 중기 투자자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자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향이라고 그래요. 투자자의 성향이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장기 투자자예요. 물린 거죠. 그죠? 저는 중기 투자자예요. 물린 거잖아요. 저는 스윙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단기.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때 종목을 샀으면요. 목표가를 여기로 잡는다라고 쳤을 때 이게 가는 기간이, 그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어떤 기간이 짧게 갈 것이냐, 일주일 만에 갈 것이냐, 2-3달 만에 갈 것이냐, 6개월, 1년 만에 갈 것이냐는 누가? 이 A라는 종목의 실체적인 주인, 그러죠? 예. 그 주관사라고 얘기할게요. 주관하는 이 친구들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느 위치에서 주식을 샀으면 얘네들이 단타로 갈지, 스윙으로 갈지, 중기로 갈지, 장기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 A라는 종목을 매수할 때는 바로 이 기준이라는 것과 그리고 원칙을 꼭 지켜서 매수를 하셨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손절이라는 이야기는 없는 거죠. 애시당초 손절할 종목은요, 사지를 말해야죠. 애시당초 손절을 할 여자는, 애시당초 손절을 할 남자는 만나지 말았어야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아봐야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만나보고, 에? 그리고 뭐 한 2년, 3년 쭉 만나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건강 상태도 다 보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죠? 데이터 분석해서 들어가는 거지. 그냥 대충 봐가지고, 인생 뭐 있어. 짧고 굵게 살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 막 이상한 종목 들고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하시는데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이 종목들이 지금 늘 TV에서 성수장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과 좀 상반된다 그러면요. 반등 줄 때 굳이 뭐 여러분들 사신 금액이 아니더라도요. 조심스럽게 빨리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종목에 접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갑니다.